전화기 너머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제 등골이 서늘하게 식어 내려갔습니다. 언니, 단 두 글자였어요. 하지만 그 두 글자가 제 귓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쥔 스마트폰이 갑자기 무거워지더니 손바닥에서 미끄러질 것만 같았어요. 그 사람이 저를 그렇게 부른 게 대체 얼마만이었을까요? 10년도 더 된 것 같았습니다. 신우이 유정이. 그 사람은 저를 한 번도 언니라고 부른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결혼 초에 딱 한두 번 불렀을까 말까 했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 앞에서만요. 그 뒤로는 쭉 형수님이었어요. 차갑고 딱딱한 마치 낯선 사람 대하듯 하는 그 호칭. 그게 저에게는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 입에서 언니라는 말이 나왔어요. 대체 뭐가 바뀐 걸까요? 저는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늘에서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유리창에 빗방울이 또각또각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가슴 안쪽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차가웠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문자가 왔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언니,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 저는 그 문자를 받고 한참을 멍하니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확인할까 말까 망설였어요. 이게 무슨 함정인가 싶었거든요. 그 사람이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으니까요. 명절 때 시댁에 가면 마주치긴 했지만 그 사람이 저한테 말을 걸어온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아니, 뭔가 절박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서늘함이 지금도 등골을 타고 내려와요. 그날은 명절 다음 날이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시댁에서 돌아온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보면서 또 이 생활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어요. 남편은 출근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어요. 신우이였습니다. 처음엔 안 받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명절 때 시댁에서 또 그랬거든요. 저를 무시하는 말투로, 저를 깎아내리는 표정으로.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까지 그 사람 목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 저는 받았어요.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아니, 차분한 척 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손은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언니 나야. 정희.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수세미를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수세미에서 물이 튀었어요. 언니? 신우이가 저를 언니라고 불렀다고요? 저는 잠깐 멍해졌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아니면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어진 말이 더 이상했습니다.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어? 할 얘기가 있는데. 급한 거야. 급하다고요. 그 사람이 저한테 급하게 할 말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순간적으로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또 무슨 일로 저를 불러내서 망신을 주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목소리에 뭔가 다급함이 섞여 있었거든요. 평소에 그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약간 떨리는 것 같기도 했고요. 언제? 오늘 오후에 시간 돼? 카페에서 보자. 저는 대답을 하기도 전에 그 사람이 장소를 정했습니다. 우리 집 근처 카페. 소소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였어요. 저도 가끔 가는 곳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사람이 많지 않아서 좋았거든요. 저는 문자를 보면서 답장을 쳤습니다. 알았어. 3시에 갈게. 그렇게 보내고 나서 저는 다시 한숨을 쉬었어요. 싱크대 앞에서요. 수도꼭지에서는 아직도 물이 졸졸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주식 계좌라는 건 은행 통장처럼 제 명의로 만든 투자 계좌였어요. 저는 몰래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남편한테도 말 안 하고요. 왜냐하면 말하면 반대할 게 뻔했거든요. 당신이 무슨 주식을 해? 집에서 쉬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공부했습니다. 밤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유튜브 영상을 보고 책도 몇 권 샀어요. 처음엔 손해도 봤습니다. 1,000만 원 넣었다가 100만 원 날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000만 원이 1,500만 원이 되었고 그게 2,000만 원이 되었어요. 그러더니 3,000만 원, 5,000만 원. 그렇게 계속 올랐습니다. 제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요. 그리고 석 달 전 제 계좌에 억 단위 숫자가 찍혔어요.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신우이가 들어왔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이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한 손에 들고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며 걸어오는 모습. 예전이었으면 저는 그 핸드백을 보면서 움츠러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살 수 없었으니까요. 전업주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통장에는 그 핸드백을 10개도 살 수 있는 돈이 있었거든요. 신우이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억지 웃음이었어요. 입꼬리만 올라갔지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너무 잘 알았어요. 뭔가 필요할 때 짓는 표정이었거든요. 언니, 오래 기다렸어? 언니, 또 그 호칭이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방금 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30분 전에 도착했었거든요. 일부러 일찍 왔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보다 먼저 자리를 잡고 싶었으니까요.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앉아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신우이는 가방을 테이블 위에 툭 놓았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가죽이 테이블과 부딪히며 내는 둔탁한 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상하게 긴장이 되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니 있잖아. 신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났어요. 도와달라고요? 그 사람이 저한테요? 저를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다니. 하지만 저는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아니, 차분한 척 했습니다.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신우이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진 그 사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내가 요즘 좀 힘들어서. 힘들다고요. 저는 속으로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힘들다고요? 그동안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전업주부라고 깔보고 집에서 노는 사람이라고 비웃던 당신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신우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화장으로 가렸지만 눈가에 다크서클이 보였습니다.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고요. 뭔가 잘못됐구나. 저는 직감했습니다. 투자 쪽에서 좀 손해를 봤어. 생각보다 많이. 신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돈이 필요한데. 언니, 혹시 여유 있으면 나한테 좀 빌려줄 수 있어? 빌려달라고요. 돈을요. 저한테요.
창밖에 비가 조금씩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신우이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은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간절한 눈빛으로요. 저를 무시하던 그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무언가를 절실히 원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신우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5천만 원만. 아니, 3천만 원만 있어도 될 것 같아. 언니, 부탁할게. 꼭 갚을게. 3천만 원.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제 주식 계좌에는 지금 그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있었거든요. 3천만 원 정도는 그냥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제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안한데 나도 여유가 없어. 신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언니 진짜? 형부가 벌어오는 것도 있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우리 생활비야. 나한테 따로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돈이 있었어요. 충분히요. 하지만 그 사람한테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봤는지, 그 사람이 저한테 어떤 말들을 했는지, 그 모든 게 아직도 제 가슴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으니까요. 신우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섰어요. 그래, 알았어.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나간다. 바빠서. 그렇게 말하고는 신우이가 카페를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공기가 밀려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제 속은 후련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그 사람한테 아니요라고 말한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도 끄지 않은 채로요. 엔진 소리가 낮게 울리고 있었어요. 그 진동이 핸들을 타고 제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세하게 떨리는 느낌. 저는 그 떨림을 느끼면서 방금 전 신우이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도와달라고 말하던 그 얼굴. 거절당하고 나서 차갑게 굳어버린 그 표정.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 속이 후련하면서도 동시에 뭔가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 저도 저 사람처럼 차갑게 대한 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저는 제 자신한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그렇게 속으로 되뇌면서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 때 공기가 밀려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늘 드나들던 이 문, 이 공간. 하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뭔가 바뀐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으며 명절 때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가 불과 사흘 전이었어요. 시댁 거실은 늘 그랬듯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그 익숙한 공기를 마셨어요. 시어머니 댁 특유의 냄새, 은은한 방향제 냄새와 오래된 나무 가구 냄새가 섞인 그런 냄새였습니다. 싫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편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님 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공손했어요. 늘 그랬듯이요.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왔어? 수고했어. 들어와. 따뜻한 말투였어요. 시어머니는 나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길 원하시는 분이었어요.
집안에 파란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으시는 분. 그래서 언제나 다들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우이가 보였어요.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신우이.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모습.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오늘도 뭔가 불편한 일이 생길 거라는 걸요. 형수님 오셨어요? 신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수님, 그 차갑고 딱딱한 호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왔어. 수고하셨어요. 집에서 쉬시니까 명절 준비도 여유롭게 하시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집에서 쉬시니까 그 말 속에 담긴 뜻을 저는 너무 잘 알았어요. 당신은 일도 안 하잖아라는 뜻이었습니다. 남편 돈으로 사니까 편하겠네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억지 웃음이었습니다. 그래도 할 일은 많아. 제 대답은 그게 다였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시댁이었고 시어머니가 계셨으니까요. 거실 한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똑딱, 똑딱. 그 소리가 제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할까? 아니, 왜 이렇게 어색할까?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가셨어요. 밥 차릴 테니까 좀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부엌으로 사라지셨습니다. 그러자 거실에는 저와 신우이만 남았어요. 남편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있다고 저녁 무렵에 온다고 했거든요. 저는 소파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신우이와 마주보지 않으려고요. 하지만 그 사람 목소리는 피할 수가 없었어요. 요즘은 뭐 하세요? 신우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응? 뭐, 집에서 살림하지. 아, 그렇구나. 저는 요즘 너무 바빠서 죽겠어요. 회사 일도 많고, 투자 쪽도 신경 써야 하고, 투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주식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알면 뭐라고 할지 뻔했으니까요. 형수님도 투자 같은 거 해보세요. 요즘 주식하는 사람 많잖아요. 신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비웃음처럼 들렸어요. 근데 형수님은 그런 거 잘 모르시겠네요. 집에서 쉬시니까 시간은 많으시겠지만 돈이 없으시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통증이 느껴졌어요. 그때만 해도 전 제가 이렇게까지 화가 날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아, 그래도 형수님은 형부가 잘 벌어오시니까 걱정 없으시겠네요. 좋으시겠어요. 저는 제가 벌어야 하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신우이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게 느껴졌어요.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저를 진정시켰어요. 참아.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여기서 화내면 안 돼. 시어머니가 계셔. 그리고 남편도 곧 올 거야. 그냥 넘어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정희야, 그만해.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형수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다들 한 가족인데 사이좋게 지내야지. 신우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에이, 저는 그냥 형수님이 부러워서 그런 거예요. 저도 쉬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관리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저녁 남편이 도착할 때까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그냥 고개만 숙이고 먹었어요. 남편은 제 기분이 안 좋은 걸 눈치챘는지 집에 돌아가는 길에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누나가 또 뭐라고 했어? 남편은 알고 있었어요. 신우이가 저한테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요. 하지만 남편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저도 알았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저는 그렇게 얼버무렸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해. 누나도 그런 뜻은 아니었을 거야. 그런 뜻은 아니었을 거라고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면 뭐가 그런 뜻이었을까요? 저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면 대체 뭐가 목적이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내다봤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한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천장. 저는 그걸 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을까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저도 뭔가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자고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스마트폰 화면을 켰습니다. 파란 빛이 제 얼굴을 비췄어요. 그리고 검색했습니다. 주식 초보 투자 방법. 수많은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그 중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요. 하지만 그날 이후 뭔가 제 안에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냥 참고만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누구한테요? 신우이한테요. 그리고 저 자신한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곧바로 증권사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계좌를 만들었어요. 제 명의로요. 처음엔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혹시 손해보면 어쩌지? 남편한테 들키면 뭐라고 하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금에 넣어뒀던 돈 1,000만 원을 계좌로 옮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면서요. 남편을 깨우면 안 됐거든요. 거실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맨발로 걸으니까 발바닥에 한기가 전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화면에서 푸른 빛이 새어나왔어요. 그 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제 모습. 거울이 있었다면 아마 제 얼굴이 창백하게 보였을 거예요. 증권사 앱을 열었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제 계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1,000만 원. 어제 넣은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당연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사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 돈으로 뭘 살까? 어떤 주식이 오를까? 저는 며칠 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떠올렸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영상들, 책에서 읽은 문장들. 하지만 막상 돈을 넣으려고 하니까 손이 떨렸어요.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 이 돈을 다 날리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해보자. 일단 해보는 거야. 저는 검색창에 회사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며칠 동안 눈여겨봤던 회사였어요. 기술 관련 회사였는데 최근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200만 원어치를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버튼은 눌러졌고 주문은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을 뻔했어요. 200만 원이 19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10만 원이 날아간 거예요. 단 하루 만에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팔아야 하나?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침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국그릇을 들다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괜찮아?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숫자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190만 원. 10만 원 손해. 이걸 어떻게 만회하지?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다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계속 확인했어요. 5분마다 한 번씩이요. 숫자가 계속 움직였습니다. 19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195만 원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하루 종일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가슴이 철렁철렁했습니다. 수익률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넣은 돈이 몇 배로 불어났는지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되면 2배, 3,000만 원이 되면 3배가 되는 거죠. 저는 그걸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처음엔 손해만 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190만 원, 180만 원, 170만 원. 그렇게 계속 떨어졌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면서 이 돈을 다 날리는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2주 뒤였나요? 갑자기 올랐어요. 170만 원이던 게 19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되고 21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올랐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오르는구나.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주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했어요. 어떤 회사가 좋은지, 어떤 뉴스가 중요한지, 차트는 어떻게 보는 건지. 밤마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습니다. 남편은 몰랐어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요. 저는 남편이 자고 있을 때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면서 계좌 잔고를 확인했어요. 카톡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스마트폰 진동이 손바닥을 간지리는 느낌. 그게 이상하게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제 계좌에는 1,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500만 원이 불어난 거예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새어 나올 것 같았거든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정말로 돈을 번 거라고요. 2달째에는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3달째에는 3천만 원, 4달째에는 5천만 원. 그렇게 계속 불어났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꿈은 아닌가? 손으로 뺨을 꼬집어 봤어요.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부터
카톡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조이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기대가 아니라 불안으로 바뀐 거죠. 혹시 주가가 떨어진 건 아닐까?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저는 매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안도했어요. 아직 괜찮다고, 아직 오르고 있다고. 하지만 그 불안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주가도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집안도 평화로웠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잘 풀렸다며 기분이 좋았고 시댁에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시누이도 조용했습니다. 폭풍 전 고요였던 거죠.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어렴풋이는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너무 조용하다고. 하지만 그냥 넘겼어요. 그게 좋았거든요. 평화로운 게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계좌를 확인했어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숫자가 확 뛰어 있었거든요. 5천만 원이 7천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단 하루 만에요. 제가 산 주식 중 하나가 갑자기 급등한 거였습니다. 회사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는 뉴스가 떴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제 거라고요? 며칠 뒤 계좌 잔고는 억 단위를 넘었습니다. 1억 2천만 원.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1, 2, 3, 4억. 제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돈이었습니다. 아니, 꿈에서도 만져본 적 없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실감이 안 났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의 제 얼굴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지친 눈과 단정하지만 평범한 옷차림.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제 안에서요.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제가 주식 좀 해봐도 될까요?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갑자기 왜? 주식은 위험해. 잘못하면 손해보기 쉬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주변에서들 많이 한다길래. 당신은 그런 거 안 해도 돼. 내가 벌어올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텔레비전을 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미 했는걸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그리고 바로 그 전화가 왔습니다. 신우이였어요. 저는 전화기를 보면서 왜인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했어요. 그냥 전화 한 통인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받았어요. 여보세요. 언니 나야. 언니.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시작되었다는 걸요. 새벽 시간이었어요.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남편은 옆방에서 자고 있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푸른 빛이 새어나왔어요. 그 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면서 제 계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억 2천만 원. 그 숫자는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뿌듯함, 불안함, 그리고 묘한 죄책감. 그게 다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도 뭔가 할 수 있겠구나. 이제 저도 무시당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신우이의 목소리가 귓속에 맴돌았어요. 언니, 오늘 오후에 시간 좀 낼 수 있어?
급한 일이야. 급하다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평소에 그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흔들리는 불안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 5시 반. 아직 해는 뜨지 않았지만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왜 저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그것도 언니라고 부르면서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필요한 게 있다는 걸요. 그 사람이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할 리가 없었으니까요. 분명히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거였습니다. 손에 쥔 스마트폰이 다시 진동했어요. 문자였습니다. 언니, 오후 3시에 소속 카페로 와줄 수 있어? 부탁할게. 소속 카페?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저도 가끔 가는 곳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사람이 많지 않아서 좋았거든요. 저는 문자를 보면서 답장을 쳤습니다. 알았어. 3시에 갈게. 그렇게 보내고 나서 저는 다시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대체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요? 오후 2시 반. 저는 옷장 앞에 섰습니다. 뭘 입고 갈까 고민했어요. 평소처럼 편한 옷을 입을까? 아니면 좀 더 단정한 옷을 입을까?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결국 베이지색 카디건을 꺼냈어요. 깔끔하고 단정해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청바지를 입고 머리를 뒤로 묶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지친 눈과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표정이요. 제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좀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괜찮아. 당신은 할 수 있어.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카페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렸어요. 저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거든요. 아니, 서두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신우이가 저를 기다리는 거였으니까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시계를 봤습니다. 2시 45분. 저는 일부러 15분 일찍 온 거였어요. 먼저 자리를 잡고 싶었습니다. 제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종소리가 딸랑 울렸어요. 그 소리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어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로 갔어요. 밖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앉아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오가는 게 보였어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2시 50분. 아직 10분이 남았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습관처럼요. 1억 2천만 원. 그 숫자는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돈이 있다는 걸 신우이는 모를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 누구도요. 오직 저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날 제 손이 떨린 건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어요. 3시 5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신우이가 들어왔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서 그 사람이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고 핸드백을 한 손에 들고 있었어요. 긴 머리는 웨이브가 살아있었고 화장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걸음걸이도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그리고 제 앞으로 왔습니다.
언니 미안해. 늦었지? 언니. 또 그 단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괜찮아. 앉아. 신우이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가죽이 테이블과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손을 꽉 쥐었어요. 긴장되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는 맑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또각, 또각. 그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신우이 얼굴을 봤어요. 무슨 일이야? 신우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컵을 내려놓을 때 컵과 받침이 부딪히며 작은 소리가 났어요. 언니. 신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역시나였어요. 저는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놀라지 않은 척했어요. 무슨 일인데? 사실은 말이야. 신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요즘 좀 힘들어서 투자 쪽에서 손해를 많이 봤거든. 투자에서 손해를 봤다고요. 저는 속으로 되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생각보다 많이. 신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급한 돈이 필요한데. 언니, 혹시 여유 있으면 나한테 좀 빌려줄 수 있어? 빌려달라고. 돈을요. 저한테요. 저는 신우이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그 사람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예전에 그 차갑고 오만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5천만 원. 아니, 3천만 원만 있어도 될 것 같아. 3천만 원.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제 계좌에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표정을 관리했어요. 근데 언니. 신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도 주식 같은 거 하고 있다며? 요즘 수익이 좋다고 들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누가 말한 걸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었는데요. 누가 그래?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형부한테 들었어. 언니가 요즘 스마트폰 자주 본다고. 혹시 주식하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아마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 남편이요. 남편이 신우이한테 말한 거였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금의, 많이는 아니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요. 그럼 조금이라도 빌려줄 수 있어? 언니, 부탁할게. 꼭 갚을게. 이자도 줄게. 신우이가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그 사람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느끼면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동정심? 아니었어요. 쾌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허무함이었어요. 이 사람이 저한테 이러고 있구나. 저를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 저한테 손을 벌리고 있구나. 언니, 제발. 나 진짜 급해. 신우이의 목소리가 더 절박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손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제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도 여유가 없어. 미안해. 신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언니 진짜? 형부가 벌어오는 것도 있잖아. 그건 우리 생활비야. 나한테 따로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돈이 있었어요. 충분히요. 신우이가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정희야. 제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너 기억해? 지난 명절 때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신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니 그건 집에서 쉬니까 좋겠다고 했잖아. 남편 돈으로 사는 게 부끄럽지도 않냐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투자니 주식이니 하는 거야? 그냥 운 좋았던 거지. 신우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쪽이 뭘 알아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반말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신우이한테 반말을 했습니다. 운이요? 웃기지 마세요. 제가 매일 밤 공부한 거 알아요? 제가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조심했는지 알아요? 신우이가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쪽은 저를 무시했잖아요. 전업주부라고, 집에서 노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제 와서 언니라고 불러요? 돈 빌려달라고 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그쪽한테 무시당하면 기분 나쁘다고요. 신우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언니 나는 이제 저한테 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쪽이 저를 형수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냥 그렇게 불러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신우이를 내려다봤어요. 저는 그쪽을 도와드릴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요. 그렇게 말하고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어요. 빗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제가 방금 뭘 한 걸까요? 제가 신우이한테 반말을 했어요. 그것도 저렇게 차갑게요. 차에 올라타서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도 걸지 않은 채로요. 핸들을 꽉 쥐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후회해서였을까요? 아니면 후련해서였을까요? 저는 그냥 울었습니다. 한참을요. 집에 돌아왔을 때 옷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신발을 벗었어요.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발이 시렸어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방금 전 카페에서의 일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신우이의 얼굴, 그 사람의 떨리는 목소리, 제가 했던 말들. 그쪽이 뭘 알아요? 제 목소리가 귓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손바닥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던 걸까요?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 사람이 먼저 저를 무시했잖아요. 그 사람이 먼저 저를 깎아내렸잖아요.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했어요. 젖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몸이 떨렸거든요. 옷장을 열고 마른 옷을 꺼냈어요. 편한 티셔츠와 바지였습니다. 갈아입고 나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아까 운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주식 계좌를 확인했어요. 습관처럼요. 1억 2천만 원.
그 숫자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 돈이 있어서 제가 신우이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걸까요? 만약 이 돈이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또 고개를 숙이고 웃으면서 넘어갔을 거예요. 미안해, 나도 여유가 없어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상처받았을 거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한테는 돈이 있었어요. 제가 번 돈이요. 그 돈이 저한테 용기를 준 걸까요? 아니면 그 돈이 저를 차갑게 만든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거리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다녀왔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어? 응. 비 많이 오네. 우산 안 가져갔어? 남편이 거실로 들어오면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깜빡했어. 갑자기 비가 와서. 남편은 제 얼굴을 봤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넥타이를 풀면서 물었어요. 오늘 뭐 했어? 집에 있었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카페에 갔었거든요. 신우이를 만났어요. 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을 켰어요. 그리고 뉴스를 봤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있잖아. 응? 누나한테서 전화 왔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너 오늘 누나 만났다며? 저는 말이 없었어요. 누나가 돈 빌려달라고 했다는데 거절했다고 하더라. 남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거절했어. 왜? 우리 여유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유 있다고?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당신, 신우이가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집에서 쉬니까 좋겠다고 했어. 남편 돈으로 산다고 비웃었어. 그런 사람한테 내가 왜 도와줘야 해?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가족이면 저렇게 무시해도 돼요? 가족이면 저를 깔봐도 되는 거예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누나도 힘든 일이 있었나 봐. 사정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 나도 힘들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매번 참았어요. 체면 때문에, 당신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제가 도와줘야 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안 도와줄 거예요. 절대로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지킨 건 체면이 아니라 제 자존심이었다는 걸요. 저는 그동안 신우이한테 무시당하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제 명의로 된 돈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저한테는 돈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번 돈이요. 그 돈이 저한테 용기를 준 걸까요? 아니면 그 돈이 저를 오만하게 만든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통장 앱을 켰습니다. 1억 2천만 원. 그 숫자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 힘이구나. 이게 제가 당당해질 수 있는 이유구나. 그런데 동시에 씁쓸했어요. 돈이 있어야 당당해질 수 있다니. 돈이 없으면 무시당해도 참아야 하다니.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신우이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 얽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서로 말을 아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얘야, 나야. 어머님,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그게 말이야. 정희 이야기 들었니? 네, 들었습니다. 힘든가 봐. 돈 문제로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너도 좀 보태줄 수 없겠니?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다들 한 가족인데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 안 그래? 한 가족. 그 말을 들으니까 웃음이 났습니다. 저도 한 가족인가요? 그럼 신우이가 저를 무시할 때는요? 그때도 한 가족이었나요? 어머님,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여유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어요. 제가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틀린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선택을 믿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현관문을 열 때 그 익숙한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닫히며 생긴 둔탁한 진동이 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 진동이 제 가슴을 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 등을 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해방감이었어요. 저는 거실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사본을 꺼냈어요. 1억 2천만 원이라고 적힌 그 종이를 바라보면서 저는 웃었습니다. 이게 제 힘이구나. 혼잣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제 귓속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뒤로 신우이의 연락은 뚝 끊겼어요. 문자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습니다. 시댁 모임도 한동안 없었어요. 저는 그게 편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도 조금씩 회복되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신우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저도 그 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저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속 카페였어요. 그때 신우이를 만났던 그 카페.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지난 석 달을 떠올렸습니다. 많은 게 바뀌었어요. 신우이한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시댁 모임도 몇 번 있었지만 신우이는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정희가 요즘 바쁘대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어요.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불편해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많이 변했어. 어느 날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뭐가? 모르겠어. 그냥 표정이 달라졌어. 더 당당해진 것 같아.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응. 좋은 의미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내가 누나 편만 들었던 것 같아. 당신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주식 이야기를요. 있잖아. 응? 나 사실 주식 좀 했어.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알아. 누나한테 들었어. 근데 말이야.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생각보다 많이 벌었어. 얼마나?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계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억 단위야.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봤어요. 당신이 이걸 다 번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혼자서. 남편이 웃었어요. 대단한데. 진짜. 그리고 저를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내가 당신을 과소평가했나 봐.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서 눈을 감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결혼 초 사진들이 들어있는 앨범이었어요. 한 장씩 넘기면서 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20회도 더 전 일이었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다는 걸요. 사진 속 제 얼굴은 밝았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겁이 많았어요. 시댁 눈치를 보고 남편 눈치를 보고 모든 사람들 눈치를 봤습니다. 지금의 저는 달랐어요. 여전히 조심스럽긴 했지만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힘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번 돈이요. 사람들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돈이 있으면 당당해질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무시당하지 않아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앨범을 덮고 다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주식 앱을 열었어요. 1억 3천만 원. 조금 더 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할까? 저는 더 이상 그냥 집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물었어요. 당신, 이제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해봐. 당신한테는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 맞아요. 저한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돈도 있었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도서관에 갔어요. 책을 빌리러요. 투자 관련 책도 있었고 자기계발 책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들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 돈을 버는 것도 좋았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뭔가 더 의미 있는 걸 하고 싶었어요.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지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나 공부 좀 더 하고 싶어. 뭐? 투자 공부. 제대로 배우고 싶어. 그래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도 가르쳐 주고 싶어. 남편이 웃었어요. 좋은 생각이네. 해봐. 응원해 줄 거야? 당연하지.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뭐가? 나를 믿어줘서. 남편이 제 등을 토닥거렸어요. 당신이 당당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당당해졌어. 지난주였어요. 길을 걷다가 우연히 신우이를 봤습니다. 멀리서였어요. 그 사람은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신우이는 혼자 걷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당당한 걸음걸이는 아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동정심? 아니었어요. 연민?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허무함이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쉽게 바뀌는구나. 돈 하나로요.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신우이를 부르지 않았어요.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 길을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았어요. 제가 바뀐 게 아니라 제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든 없든 일을 하든 안 하든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더라고요. 세상은 돈이 있어야 인정해줬습니다. 그게 씁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주식 앱을 열었습니다. 1억 3천만 원. 그 숫자를 보면서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생길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준비됐어요. 누가 저를 무시하더라도 저는 더 이상 참기만 하지 않을 거예요. 누가 저를 깔보더라도 저는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거든요.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 사람이 다시 언니라 불러도 이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